네, 안녕하세요. 주식의 매치다. 로 저희가 이름을 바뀌었죠? 예전부터 하면 시즌4가 되겠는데, 여튼 주식의 매치다. 딱한 제목 시즌4. 네,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리 이양입니다. 와. 와부터 해야 되는데, 와. 말을 할 기분이 아니에요. 아니, 보니까. 아니, 요즘에 본인이 예문트 하얘. 팟캐스트 100등 안에 드는 애들도 막 광고 들어오대. 그래요? 진짜요? 그래서 우리도 광고 받아야겠는데. 우리 몇 등인데요? 아니, 우리도 원래 제일 잘 나갈 때 29등까지 갔었어. 아, 진짜? 아니야, 19등까지 하면 딱 한 번. 19등 갔었어요. 예전에. 제일 잘 나갈 때 19등 갔었어. 응. 2000 그때가 15년도인가? 아니죠. 14년도? 14년도인가? 14년도에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부터 했었어. 그때 19등이었고 그다음부터 관리 안 하고 그냥 응. 그때는 그냥 얼마나 열과성을 다했는데 내가 BGM 있잖아. BGM도 깔고 옛날에 내가 게임 만들 때 BGM 사놓은 게 있었다. 그 천박해 비는 승원이를 위해라고 제목을 내가 지은 게 있는데 뭔지 알아? 그런 것도 앞뒤로 깔고 다 편집하고 음량도 다 맞추고 왜냐면 이거 녹음실 가서 녹음했었거든. 아, 지금이 진짜? 아이폰으로 녹음하지만 그때는 다 녹음실 가서 녹음하고 다 해갖고 다 편집하고 그때는 그랬었어. 그랬더니 퀄리티가 있으니까 19등까지 가더라고. 그 이후로 점점 싱크했지.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원입니다. 예, 오늘의 또 주인공도 한번 모셔야겠는데, 우리가 벌써 시즌3에 한 마지막 때 한 10번, 6번 나오셨던 분인데, 김준권의 장우석 부장 나오셨어요. 와, 안녕하세요, 장원성입니다. 와, 나 이제 우리 장우석 부장님 네. 방송 유일하게 채널K에서 네. 다른 분들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유일하게 들을 만한 방송이야. 다른 사람 방송은 내가 하면서도 내가 자기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 안 듣잖아, 내가 전혀. 자기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 지금.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이면 아, 들을만 하지. 약간 들으면 주먹 보더니. 아니, 게 아니라 키움증권 전문가들 나와서 얘기하는데 예. 키움증권 전문가들 나와서 얘기하는데 준비 안 하고도 나오시잖아, 너무. 아, 그렇지. 앉아있다 나오시잖아요. 그냥 앉아있다 나오시잖아. 왜냐면 거기는 그럴 수 있어. 네. 왜냐면 뭐 출연료 안 주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토론을 주는 것 같이 얘기한다? 우리는 안 주지. 아니 그래서 우리가 한참 잘 나갈 때는 그 1등 그러니까 우리가 19등 갔을 때 경제 분야에서 1, 2등은 다 우리 게 있었어. 다 우리 게 있었지. 다 우리 게 1, 2등 했었어. 그때는 제일 잘 나갈 때였지. 아니, 근데 사실 오늘은 특집 방송이야. 오늘 왜요? 실전대회. 입상자 특집. 입상자 특집 2명. 박수 한번 쳐드리고. 한 분은 한국 주식, 네. 한 분은 미국 주식. 미국 주식. 근데 미국 주식 중에서도 본인이 얘기하겠지만 실질로면 또 1등이지. 실제. 이렇게 사실 우리가 없어 보이긴 하지. 자꾸 실제 이런 게 좀 어이없지만 진짜 1등이야. 실제 1등. 해주셨는데. 오늘 참 날짜 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천천히 얘기하고 2016년 5월 19일 목요일인데 저희가 매주 이제 화요일 녹음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이성 교수가 또 새롭게 또 녹화 들어가서 그 한국경제TV에서 아 그거는 화요일 날은 프리미팅 하느라고. 그러니까 녹화는 어저께 했었어. 어찌됐건 하여튼 화요일 날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녹음을 웬만하면 할 또 거예요. 와우에서 제재 나올 것 같아. 왜? 저 새끼 아침 저녁으로 계속 나온다고. 아침에도 왜 나와? 아니 아침에 안 나오는데. 오후랑 저녁 때? 네, 그래서 PD들이 난 PD가 부르면 하잖아요 그냥. 오리 무조건 하지. 네, 거부 안 하거든. 왜냐하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한 몇 년을 바닥에서 기다가 한참을 이렇게 잘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나갔나 얘기해 주는데 야, 그 사람은 PD가 부르면 한 번은 거부하는 적이 없더라. 디스를 안 했대? 한 번은 자기가 컷한 적이 없었대. 뭐 출연료를 조금 주나 많이 주나 항상 자기는 오케이 하고 나갔다라는 거야. 내가 그 이후로 부르면 그냥 가잖아. 그 친구 몇 년 고생했대? 몰라요. 그것좀 물어봐. 12년을 했는지, 3년을 했는지. 그리고서 한참 깜짝 놀랐잖아. 내 별명이 수도꼭지인 줄 알았어, 작년에. 왜? 틀면 나온다고. 텔레비전 틀면 나온다고. 아니, 나오라 할 때 나갔을 뿐인데. 그냥 나갔을 뿐인데. 그래갖고 와우에서 쟤 너무 많이 나온다, 야. 그래갖고 좀 줄였잖아. 근데 그만큼 요즘에 출연자 구하기가 힘들다. 쉽지 않아. 네. 쉽지 않아. 일단은 다들 지금 시장 분위기가 미쳐버릴 것 같아. 시장 분위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네. 자리를 비운다는 것도 솔직히 되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아니, 근데 밤 12시에 나가는데 뭐. 모르겠어. 내가 이제 나도 구력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애널리스트 애들 초짜 애들 있잖아요. 애기들, 베이비들 나오면은 그 주니어들 나와서 전화 연결하고 그러면은 네. 너무 들을 내용 없이 얘기한다.
그리고 요즘은 그런 이런 얘기하면 또 좀 미안할 수 있지만 저런 얘기를 표현을 하잖아요. 그냥 예전에 그러면 우리 사원이다, 대리다 그러면 방송에 나오는 애 중에 사원 대리를 안 써요. 이게 무슨 예전에 그 커플 매니저 같이 매니저란 말을 또 써요. 그 많이 쓰죠. 그러니까 아니면 증권회사의 사원이면 다 연구원이야 무슨 연구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연구원이라는 내가 직책을 싫어하거든 내가. 연구원이 연구원 씨발. 겁내 연구야. 연구원 아니면 매니저는 좀 심한 것 같아. 그 매니저 쓰는 데가 있어. 얘기하면 되는데 왜 굳이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임이란 거는 이제 사원이니까 그냥 몰려주는 말이고. 주임은 그냥 사원을 올린 거야. 근데 하여튼 그냥 하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좀 대리달기 직전이 주임이야. 대리도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 왜냐면은 주임에서 실적이 나오면 대리 달아주는 거고 실적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사원이 되는데 3년 넘었는데 대리는 못 달고 있으면 주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됐건 시장은 좀 썰렁하게 재미가 없는 시장인데요. 일단 특집이니까 특집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방 김성원 회장. 요새 이제 그 중결승이라 그러나? 준결승 중결승 진행되는 지 벌써 준결승이야. 5월 초부터 했으니까 벌써 20일 정도 되네. 1라운드 마지막에 4명이서 1, 2, 3, 4 딱 하는 거야? 응. 그럼 4등만 카트하는 거야? 4등까지. 요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중결승에 나가는 김성원 회장. 지금 그러니까 그 1라운드 때도 네. 한 명만 딱 플러스였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요. 네. 아니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아니. 자기도 플러스 났잖아. 자기도 플러스였잖아. 가소롭다고 플러스구나. 웃으시네 그냥. 자기도 플러스였잖아. 그러네. 근데 플러스가 해봤자 한 자릿수였고 네. 나머지들이 다 작살했거든요. 네. 이렇게 탈락이 됐었고 네. 메리츠에서 몇 명 나갔었어요? 5명 나갔는데 3명 탈락됐죠. 3명은 저기 뭐야 퇴사하라 그래. 그리고 지금도 2라운드가 시작되고 있는데 수익률이 다 안 좋아요. 진짜? 네. 지금 한 자릿수 수익을 가지고 할 말은 없다 나도 안 좋아서. 2명이고 네. 저도 지금 거의 플러스 강보합 네. 0.5%인가 플러스 네. 그 정도고 나머지 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수가 다 따구 배짱 좀 한번 해보지. 네? 따구 배짱. 에이, 지난번에 1등 했을 때 그냥 나갔으면 하고 나 2주만 쉬더라고. 따구 배짱 원래 이게 따구 배짱 스킬이 네. 겁나 중요한 거거든. 그렇죠. 이게 나는 워낙 잘하고 따구 따구 배짱이 배짱이 그러니까. 고수의 스킬이야 이게. 그게 한 두 자릿수만 올라갔어도 아마 했을 거 이렇게. 네, 네. 아이, 근데 상관없어. 플러스 그 당시 플러스 6%였거든요. 네. 6% 가지고 따고 배짱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왜? 아니 뭐 너무 젊어 서는 거 아니니? 아니죠. 야 6% 다혈질로. 2년 지금이야. 2년치 더 되지. 근데 아무튼 내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유하고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었어요. 떨어져도 제가 지금 수익 등수를 보면은 2등에 3등에서 누구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자기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돼. 내가 뭐 그걸 방송할 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뭐 어이없어야 돼. 국민연금에서 자술서 썼잖아. 2011년부터 15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0.6 국민연금의 우리나라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0.35인가 0.5 정도. 국내에서 주식 제일 잘한다는 데다 맡기고 국내에서 주식 잘한다는 애들 그리고 모아갖고 돈을 구정하는 건데. 돈을 그렇게 갖다 줬으면서 근데 내가 딱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실현한 거지. 마이너스 금리 시대. 마이너스 금리를 이미 몸으로 보여준 거지.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 월급 처먹고 5년. 접대 받고 씨발놈들 다 할 거 다 하고 나서 마이너스 0.63 받은 거야. 근데 5년 평균. 거기서 연평균. 그쪽에서 마이너스가 나타난 거는요. 일반 개인 투자들은요 엄청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거네. 그러니까 듣다 보면 우리 김성관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지금. 안 되다는 저도 지금. 근데 일단 지금 내 문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 네. 절반은 개별주고요. 네. 절반은 소위 얘기해서 시총 500억, 600억짜리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뭐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개별주 위주로 지금 포트를 꾸려놨어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안 보여요 주도주가. 주도주도 안 보이고 나 진짜 오늘 전혀 진짜 시장이 막 거의 안개 속으로 헤맨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이게 최근에도 보면 저는 항상 그 장 끝나면은 유리창을 잘 닦지 안 보이면? 거래대금 상위 5%. 대방에 유리창이 없잖아. 네. 그런가? 돈 더 벌어야 이게 유리창도 있는 방 온다. 그러네. 유리창 있는 방 오는 것도 그것도 돈 버는 수준에 따라서 부장 돼야지 유리창구나. 부장 여기 또 이제 그 이사급이야. 여긴 이사급 이사급방. 이사급방. 아무튼 그래서 저도 개별주 위주로 호텔을 꾸린 게 주도주가 안 보이거든요. 왜냐면 맨날 요즘에 정치 테마주 보성 파워트 갈 수도 없고 광림 이런 거 할 수도 없고 또 이번에 또 드론 관련주 제이션 시스템이 어제 상한가 갔다가 오늘 개 떠서 다 밀려버리고. 네.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시장들이 진짜 완전히 뭐 자기 마음대로 거의 중구난방식 움직이다 보니까 저도 그냥 개별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끌어나오고 있는데 뭐 여하튼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등하고 3등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자신 있다는 거 아니야? 결론은.
자신이 있죠. 이번에도 2등, 3등 안에서 이번에 또 들어가 결승 가는 거잖아 무조건. 그래서 이번에 네. 이번에는 수익률이 한 20%가 되면 1등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왜냐면 장이 1월과 2월, 3월 달에는 두산 인프라카 소재 산업재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런 거 우리 안 하잖아요, 예매를. 뭐 하지 말란 적 없지만 돈이 안 되니까 안 했겠죠.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 그 선입견이 있어서 그랬던 거지. 뭐 선입견도 있었고 그리고 솔직히 여의도에서 지금 그런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자금을 제외하고는 그 섹터를 건드린 사람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럼 확신이 없는 거지 다. 그래서 보면 수익률 대회에서도 그런 정보를 한 사람이도 했을 것 같은데 하나도 안 했었죠. 되는 16명 중에서 하나도 안 했었죠. 호텔에 조금 남아 있으니까 야 이거 더 사서 올리자 이렇겠지. 그래서 겁내 물려 있는 거. 그래서 1분기에 대회 승률에서 1등이 만약에 한 자리 였다라면은 아마 이번에는 제가 예상할 때는 이번에는 아닐 수도 있다. 한 10%에서 15% 정도. 몇 월에 끝나죠? 7월이요. 실은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장담하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장담하는데 자기가 5에서 한 7% 나오면 이걸 따고 받자 한번 할 필요 있어요. 왜냐면은 이번에는 그러면 오히려 만만치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계속 검색한다니까 사람들이 오늘 샀을까 말았을까 샀을까 팔았을까 졸라 이게 7월 몇 언제까지라고? 7월 21일인가? 7월 21일?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수익률은 6월 20일부터 나온다. 그럴 수도 있지. 6월 20일까지 쉬었다.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수익률이 전체 수익률이야 그게. 내가 보기에 따고 배짱 하면 오히려 검색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웬만한 살 거 안 보이면은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냥 가져가거든요.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괜찮아. 일단은 보니까 사람들이 매매가 수수가 많아지니까 수수료 세금 가지고서 스스로 녹아나는 수익률을 거지. 까먹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큰 혜택을 베풀었잖아. 뭐로? 눈등산도 코베이가라고 거래시간 연장해 주는 게 다 세금 확보하려는 거야. 그거 결정 안 됐대요. 아니 욕 먹으니까 경제에서 오버한 거래. 아니 그 하도 욕 먹으니까 그런 건데 또 모르지. 그건 그렇고. 우리 또 국내 실전 대회에서 근데 우리 실전 대회는 벌써 작년에 키움에서 했었나요? 재작년이죠. 대장에 키움에서 2014년도 아깝게 4위. 아깝게 4위. 이번에도 4위하면 안 되지. 그래서 네가 4위가 안 되는 거야. 아깝게 4위했는데 이번에는 남의 돈으로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지금 5천만 원짜리 시합이 1억인가 지금 1억이요. 네가 1등 해봐라. 그러면은 형님한테도 장인어른 이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오늘 두 번째 주인공 이번에는 국내 주식으로 지금 랭킹 2위 3위권을 갖고 있는 우리 한방 김성 과장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번에는 중요한 건 진짜 자기 돈으로 실전 자기 돈 돈을 해갖고 심지어 그 어려운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대우증권에서 한 2달 전부터 해갖고 실전으로 미국 주식 경진대회에서 실전했는데 실전 수익률 게임. 뭐 1,000만 원짜리도 있고 5천 있는데 나 5천만 원짜리 판에 들어가자. 5천 이상. 5천 이상째 메인 리그에 들어가서 당당히 실제 1등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6등 하시는 우리 장우석 부장. 박수 한번 다시 치고 좀 땡겨 다니시고요. 장우석 부장님이 내가 열린사이버대학교 강의 원고는 다 받아갖고 다시 재생산하잖아요. 네. 유일하게 내용이 있어. 유일하게 내용이 있어. 우리 내용은? 우리 개건 교수 중에. 우리 거는 우리는 특임 교수고. 개건 교수님들 중에. 저희도 한 2달 했죠. 2달. 네. 3월부터 4월까지. 네. 근데 저는 1억. 죄송합니다. 네. 1억 리그였습니다. 1억 리그. 최상의 리그. 네. 1억 리그. 그런데 하여간 그 6위를 했는데 정상이 지난주에 나왔거든요. 네. 6위를 했는데 상금이 중요해요, 우리한테. 예. 근데 18.99% 일단 18.99%. 이제 정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정확히 순위가 아니, 두 달에 두 얼마 상금 받았냐고요. 상금이 이제 80만 원. 에이, 진짜. 그러니까 요즘 건 짜다. 3등 안에 들었어야 돼. 3등 안 들어. 국내는 3등 안에 들어가면 500만 원. 500만 원. 예, 1등이 2천만 원, 2등이 1천만 원. 저희는 1등에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아, 이건 자기 돈이잖아. 하기나. 그러네. 여기 자기 돈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어쨌거나 18.99%로 6등을 하고 나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와이프한테. 네. 제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네. 멋쩍 하면서. 취업시킨다고. 취업하라고. 그러면 저 왜냐면 1, 2등하고 그러면 젊은 취업 하라 그래. 왜냐면 이제 그게 미러링 어카운트처럼 아, 이렇게 그거 하는 게 있어요. 등수에 들어오면 볼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 보여드렸지만 보나마나 다 순위가 앞에 있는 건 다 UWTI 유가 정관이랑 세 배짜리. 그거니까 레버리지. 그거니까 볼게 실망스러운 대회였는데 나름 그래도 종목이 좀 다양하게 바뀌는 거는 제 계좌가 거의 유일하지 않았나 싶어서 또 잘했죠 어쨌거나. 근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일이 겹쳤죠. 책도 쓰고 또 사이트도 만들고 해서
집중을 많이 못했는데 시장이 벌어준 거죠. 뭐. 그 정도도 나는 아, 18.9%고 난 신경 못 썼는데 18.99% 신경 썼으면 되는 시장이 거야. 벌어졌죠. 신경 썼으면 60%라는 얘기예요 지금. 올라가면 미국 주식으로. 올라가면 내가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네. 미국 주식에도 미국 쪽 개별주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아니야. 네. 대형주로만 해서 있거든. 근데 그런 건 있지 솔직히. 이분한테 대형지지 우리한테 다 개별지지 모르니까. 아 솔직히 얘기를 해봐. 그렇긴 하지. 네, 네. 여기는 시가총액이 일단 빌리언으로 깔고 간단 말이야. 아 그렇죠. 네. 월마트가 후졌다 하더라도 네. 삼성전보다 시가총액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작살나고 후져도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크다고. 근데 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뭐예요? 제가 그 이제 매매 내역을 이제 프린트해서 네. 보여드릴 건데 그걸 이제 이 포인트는 어쨌거나 2달 동안에 수익률을 얼마큼 많이 내느냐니까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아, 그거 이번에 주식이 미스터치에 들어갔으면 이 대박이었습니다. 포인트가 미국 제가 이제 세미나 때 들으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ETF를 굳이 분석을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은데 보통 60분봉을 갖고 들어가면 거의 한 80% 정도 승률이 나오거든요. 60분봉. 60분봉. 근데 저도 60분봉을 갖고 매매했는데 타이프렉타를 전수해드려요. 60분봉 우리 만들 줄 알아? 만들어줘? 네, 만들어졌어요. 아. 근데 난 몰라. 60분봉을 가지고 좋은 점이 뭐냐면 타이밍이 이제 분명히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사실 이제 디즈니라든지 애플 이런 주식들 지금은 물론 떨어졌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 타이밍이 오게 되면 사실 이제 그런 종목들은 장점이 마음이 편하죠. 사고 나도. 네, 많이 예, 편하죠. 막말로 물려도 뭐 괜찮은 주식. 근데 아마 1등 하신 분들은 거의 2달 동안 제가 보기에는 정말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았을까. 주가를 건드신 분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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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배짜리. 3배짜리야. 3배짜리. 근데 네. 그게 사실은 1등부터 그 나머지 그 10등까지 입상한 사람들 중에 네. 의미 있게 거래한 사람은 장석 부장님밖에 없어. 나머지는 그 누가 먼저 ETF 빨리 사느냐. 네, 그래서 제가 전화도 많이 했고요. 네. 대우증권에. 대우증권에. 네, 전화도 많이 했죠. 네. 왜냐면 뭐 자료가 있나 아니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장전 거래, 마감 거래는 뭐 어차피 안 되니까 장전 거래라도 좀 좀 1시간 정도라 참여할 수 있게 다 막아놓고요. 네. 거의 제가 보기에는 차 뛰고 포 뛰고 별로 할 게 없었던 어떤 그런. 그래서 1,800이니까 우리한테 얼마 쏠까? 아직 그 계산했더니 본인 돈은 아니었어요. 또. 네. 형수님한테 상납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실제는 조금 한 그러니까 환율이 부분이 있어갖고 정산이 좀 오래 걸렸는데 네. 제가 들어갔을 때가 1,180원 네. 그랬거든요. 네. 1,190원 이랬는데 네. 대회가 끝날 때 당시에는 1,140원, 30원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환율 감안하면 사실상 수익률이 더 나왔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환율까지 환율 감안하면. 때문에 한 3-4% 정도는 더 까먹었죠. 아, 손해 났다는 얘기네. 예, 예. 아,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내년에 그 계좌를 그렇죠. 또 세금씩 예, 예, 할 때 좀 네. 이제 그 부분이 빠지면서 이제 세금씩 하면 되는데 네. 어쨌거나 뭐 처음 대회 참가한 건데 음. 잘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아, 그럼 대단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매매하신 종목들이 보면은 뭐 디즈니 뭐 이런 거야.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만한 주식 어떤 주식명 있었어요? 근데 디즈니하고 애플, 언더아머가 주요 언더아머. 종목이었죠. 언더아머. 네. 네. 또. 언더아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와서 네. 상승해서 좀 많이 먹었고요. 특히 디즈니도 좀 많이 먹은 편이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 그렇구나. 근데 지금은 안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건 에듀. 에듀는 안 했죠. 에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억을 갖고 들어가면요. 네. 이제 물론 이제 그 종목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네. 일단은 이제 뭐 좀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아무래도 좀 포트폴리오 분산하면 괜찮아요. 저는 오로지 한 종목만 들어가거든요. 오로지 하나. 예, 딱 하나. 이게 이거가 진정 남자네. 예, 하나만 딱 들어가요. 남자의 주식. 한 남자의 번도 주식. 2개를 보유한 적이 없어요. 느낌 있네. 예, 한 방에 이력. 예, 제가 이게 나중에 이력 보여드리면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네. 딱 한 그러니까. 종목만 들어가거든요. 시험에서도 포트폴리오 기분 나쁜 거지. 방송하실 때 운영하실 때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회원들 얼마나 좋아했겠어. 한 종목으로 저는 남자입니다. 이거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요. 근데 그건 제가 여기 이 자리를 컨디션이 빌어서 없으면 사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좀 드리면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뭐냐면 마치 뭐라고 할까요? 뭘 사면 좋아요? 물어봤을 때 정말 삼성전자가 좋은데 그걸 얘기하면 그런 거 말고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디즈니를 얘기하거나 넷플릭스를 얘기하면 제2의 넷플릭스를 찍어달라는 거죠. 그렇지. 예. 그거는 이제 너무 많이 올랐잖아 이거거든요. 맞죠. 항상 그러니까 할아버지 얘기하면 자꾸 3류 4류 가지. 예,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거 해서 홈런 치겠냐, 안타 나오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그게 애로사항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네. 키움증권 그 부장님 중에 하나가 금융위기 때 네. 돈을 딱 절반을 나눴어요. 네. 한국 주식하고 네. 미국 주식을 샀어. 네. 미국 주식은 모르니까 네. 그냥 애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산 거야. 아는 거 산 거야. 들어본 거. 음. 근데 한국은
웬 개 잡주들만 잔뜩 사놨어. 수익률이 1년 딱 지나니까 얘는 따따블이 나 있는데 미국 주식은 따따블이 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한국 거는 네. 이건 왜 마이너스냐. 아 그래갖고 내가 더 재밌는 얘기 해줄까? 그래서 그게 뭐냐면 시장에서 저기 뭐야 그 아까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없다 그랬잖아요. 수익률이 엉터리라 그랬잖아. 네? 근데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미국 주식 있죠. 미국 주식 뭘 갖고 있는지 알아요? 애플이요. 미국이 갖고 있는 제일 많은 게 애플 있고 그다음 애플부터 해갖고 순서대로 쭉 나와 있어. 페이스북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 주식이 그만큼 시장에서 뭐 흐름이 괜찮다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국민연금도 저희랑 예전에 리딩하고 인연이 많거든요. 네. 저희가 국민연금 주문을 3년 연속 9년? 네. 10년, 11년인가 이렇게 3년 연속 주문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그때 알았죠. 네. 나름대로 한국보다 훨씬 수익률이 잘 나왔다는 거를 네. 저희는 직접 주문을 넣고 네. 해서 이제 또 보고서를 드리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아마 한국보다 훨씬 낮 수밖에 없겠죠. 시장이 네. 일단 5년 동안 네. 한 7, 80% 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건 공식 수치가 되겠고요. 날짜 기준은 2016년 4월 말 기준입니다. 4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 꼬박꼬박 돈 내고 있잖아요. 갖고 있는 미국 주식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애플이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이죠. 알파벳은 구글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세 번째로 갖고 있고요. 엑선모빌, GE, 존슨앤존슨, 아마존, 페이스북, 웰스파고는 이제 우리 버핏 형님도 많이 네, 갖고 많이 있죠. 갖고 있죠. 웰스파고, AT&T, JP모건 체이스, 버라이즌까지 통신사니까 여기까지 해서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460몇십 명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08억 어치를 갖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펀드 말고 직접 투자만이. 네. 그냥 이렇게 종목만 쭉 들으면 일부 성장주, 일부는 배당을 주는 안정 어떤 그런 좀 약간 가치주를 좀 노린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아마 기본적인 수익을 깔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아마 아까 AT&T나 버라이즌 이런 같은 건 배당을 한 연 4% 이상 주는 기업. 그러니까요. 예. 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근데 지금 애플 이런 것들은 조금 주춤하니까 애플 네. 비중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제일 많아요. 하여튼. 예. 금액으로 보면. 예. 네. 근데 뭐 중장기적으로 간다고 이제 그러면 비중을 알려드릴까요? 왜냐면 비중을 제가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가 이건 직접 투자입니다. 직접 투자. 그러니까 펀드 말고 보면 우리나라 108억 달러를 갖고 있어요. 108억 달러를 갖고 있는데 애플이 2억 4천만 달러를 갖고 있으니까 2.2% 정도 되는 거죠. 전체 얼마 주식에. 안 되네요. 네, 얼마 그러니까 안 되네요. 전체에서 2.2%니까 뭐 떨어져도 상관없는 거죠. 네, 네. 아마 점점점 더 늘리지 않을까. 예. 훨씬 늘리죠. 훨씬 늘리죠. 그래갖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주식 비중이 그 국내 주식 비중보다 훨씬 앞으로 더 늘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지금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020년까지 해갖고 그 주식 전체에서 비중에서 25%인가까지 올리죠. 지금 12.7%인가 그럴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한국만 했으면 이 뭐 국민연금 고갈 위험이 또 있잖아요. 마이너스 내고 있다니까 지금 5년 동안 열심히 해외 해서. 쪽이 아니었으면 네. 훨씬 더 빨리 고갈될 수도 있는데 해외 쪽이기 때문에 뭐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중국은 혹시 중국 보증에 그거는 거의 안 나가죠. 안 나가고. 중국은 아마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수치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성과의 연평균 이거 들으시면 화낼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돈 받고 월급 받고 뭐 다 해갖고 지랄 발광을 해갖고 연평균 마이너스 0.46%를 수익을 냈고요.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얘기했잖아요. 해외 주식은 투자가 수익률이 연평균 7.55%. 그러니까, 그러니까 훨씬 많이 수익을 낸 거죠. 어찌됐든 간에. 평균 7.5%면 네. 거의 시장 수익률 약간 상회하는 정도는 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잘한 거죠. 네, 잘한 거죠. 이렇게 큰 규모가 그래서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그 작년 말 기준으로 해외 주식 비중이 13.7%였거든요. 그것이 2021년 말에 24.5% 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거의 2배로 늘린다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면 국내에 있는 해외 투자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미국 하시는 분들이 대신 개인은 거의 정체 아니면 약간 더 줄어드는 이제 좀 늘어나지 않겠어요? 책도 나오는데? 책 언제 나와요, 책이? 책은 이제 5월 말쯤에 나올 것 같은데 제목이 좀 이제 수정이 되고 여러 가지 하면 뭐 5월 말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책 제목이야 뭐 오늘 내일 중에서도 근데 최종적으로 하신다니까 책 제목은. 책이 나오거나 이제 제 혼자서 이제 뭐 그런 부문 조성하기 역부족인데 네. 책이 나오고 뭐 어떤 뭐 관련 사이트가 나오고 또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하더라도
이게 각 증권사마다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증권사 애들이 이제 이런 일을 못 하잖아요. 나와서 뭐 종목에서 얘기하고 그런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이 한 국내 10명 정도 있으면 금방 늘어나겠죠. 이번에 한번 해볼까요? 책 나오면 바로 대우증권에 가갖고 이번에 내가 쓴 책이다가 한번 갖고 가고 그거 되게 검수 써보달랄까? 거기 사장님한테 추천사? 뭐 그것도 좋. 대우증권 사장님한테. 예. 그렇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이 여러 명 생기면 더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어쨌거나 12년 지났는데 이제 저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보게 되면. 그래도 나름 그 방송에 그 뭐 경제 방송에 나와서 뭐 글로벌 주식 얘기하는 친구들 몇 명 있잖아요. 다 아래 것들이죠. 그렇죠. 네. 근데 뭐 김세환 과장도 한참 미치고 근데 현대증권에. 그렇죠. 근데 근데 NH에도 갖고 나오는 친구 있던데? NH요? 네. 만약에 제가 이름을 얘기했는데 제가 모르면 네. 후배에서도 아마 거의 마지막 세환이가 이제 맨 마지막 후배거든요. 네. 이제 이쪽 라인에서는. 네. 그러니까 혹시 이름이 모르는 사람 나왔다 그러면 네. 뭔가 열심히 자료를 준비해서 나온 글로벌 팀에 소속이 된 신빙. 예, 뭐 그런 친구겠죠. 근데 아. 뭐 들어오면 대부분 알죠. 근데 왜 네. 그러냐면 네. 이 해외 쪽은 뭐 저한테 저도 이제 오윤희 전문가랑 같이 방송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해외 쪽 관심이 많아갖고 이제는 관심 좀 들어? 왜 항상 그러죠. 아, 나 배우고 싶다. 근데 배우고 싶다고 하는 순간 이제 국내 뉴스를 보면 안 되죠. 그렇죠. 네이버를 닫고 네. 그날부터 계속적으로 미국 뉴스만 봐야 되는데 네. 아니면 미국 방송을 듣는다든지 저같이. 예, 그렇죠. 네. 그래야지만 어디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자료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금방 바닥나죠. 아,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실 분들이 계신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한 3, 4년 동안은 저 독점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네. 한 3, 4년 지나면 네. 또 이제 하는 사람 나오지 않을까. 일단 제가 뭐 돈을 많이 버는 모습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페이스북에 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미국 주식에 미치다라고 네. 페이지를 만들었잖아요. 네. 다시 한번 보면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페이스북에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라는 걸 쳐보시면 사실 그거 뭐 둘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저랑 우리 장호석 부장 둘이 운영하는 건데 생긴 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깜짝 놀랄 게 이게 보면 개인들이 하고 저희가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좋아요가 벌써 한 750명 정도가 있거든요. 이러다가 순간적으로 1000명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그렇게 많이들 보는 이유가 사실 보면 딱 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독창성이 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안 쓰는 얘기. 그리고 저는 성격 자체가 복사 붙이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보셔요. 근데 저는 그거를 네. 착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게시물을 올리면 좋아요, 뭐 화나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쳐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페이지 자체를 좋아해요. 자체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만약에 사이트라고 그러면 사이트 자체를 네. 좋아하는 거지 그 밑에 있는 속해 있는 그 게시물을 갖고 누른 게 아니고 그 게시물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저 한 보름 전까지는 진짜요? 네, 그거는 벌써 지금 수천 건이 넘죠. 네,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페이지 자체를 좋아하는 게 지금 750 네. 넘어가니까 네. 찾아봤거든요. 비슷한 네. 거. 근데 개인 그러니까 인원이 2명에서 운영하는 거 지금 정말 대단한 아니 솔직히 그리고 저희를 책 만들어준 출판사 있죠. 제가 책을 3권 계약하셨고 정부장도 2개 계약을 하셨잖아요. 그 출판사 있죠. 페이지 열심히 한달이잖아요. 300몇 명이요. 그러니까요. 좋아요가. 그거하고 또 동일한 뭐 증권 관련 사이트 넘어가면 네. 글도 자체도 조금 뭐 수준이 낮지만 아까 저희 750개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에 갈증을 좀 많이 느끼지 않나.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그냥 뭐 뒷설맘이 없고 공개 그룹이라고 있잖아요. 페이스북에서 공개 그룹이라고 돼 있는 것을 보면 주식이나 증권 쪽에 보면 뭐 10,000명 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그거는 자기가 직접 원해서 그룹을 가입한 사람도 분명히 있겠으나 예를 들어 제가 아니면 장부장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페이스북에 친구가 500명, 1000명 있어. 그럼 1000명을 한꺼번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그 숫자가 1000명이 바로 돼요. 그래갖고 내가 한 10명이랑 같이 그룹을 하나 만들었어 뭔가. 아무 그룹이나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주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룹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10명 해갖고 야 너도 네 친구 한번 넣어줘. 순간 10,000명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어쨌거나 네. 약간 그 오버밸류 돼 있는 진짜가 아니네요. 진짜 아니죠. 좀. 근데 저도 그거 14,000개, 네. 10,000개 이렇게 보면 네. 대단한 건데 그거 아니에요, 별거. 실제 게시물 올라오는 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작잖아요. 거의 없다시피 하는 네, 거니까 네. 이게 뭔가 했는데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그래서 어쨌거나 미국 관련한 것들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말고는 거의 볼 데가 없. 뭐 저희가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거의 볼 데가 없는. 그래서 뭐 사이트 먼저 나와요, 근데 사이트. 사이트는 사실상 이제 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끌고 오다 보니까 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죠. 돈을 주면 뭐 유일하게 돈 번 건지 80만 원. 돈을 주면 그것도 혼자서 다 열심히 해서. 다 해결되는 건데 뭐 전부 다 수작업으로 이제 만지는 거기 때문에 네. 데이터를 여기서 끌고 오다 보니까 네. 기술적으로 약간 좀 한계가 좀 오지 않았나. 네. 네. 아, 저도 그럼 좀 잠깐 말씀드리면, 말씀드리기 전에, 시황과 관련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한국에 관련된 걸 얘기하면, 저는 아시다시피, 이성규 씨도 아시다시피 저는 엄청나게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뉴스를 보면 해외 뉴스를 엄청 보고, 네. 요즘 분도 보면, 내가 보기에는 네.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이 이거 하면 돈 벌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기 김성훈이 말고 네. 키움증권의 김성훈 네. 팀장 있잖아요. 네. 있죠, 전문. 네, 그분은 원래 이 주식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오늘 이렇게 디스를 해. 그 사람은 어. 그 세상의 모든 할인 정보를 알고 있어. 네. 그 할인 정보 제공하는 서비스 있잖아요. 쿠폰 모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내가 그거를 10년 전부터 그거 하라 그랬거든, 그 사람 보고. 당신만큼 세상의 모든 할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네. 심지어 이마트 전단지가 바탕화면이야. 진짜로? 진짜로? 아니, 아침에 딱 출근하잖아. 자동 바뀌어, 그게? 아니, 그거를 깔아놓고 이마트 전단지를 딱 보고서 그걸 쫙 이렇게 넘기면서 홈페이지에서 보고 뭐 모든 할인 정보를 다 깨고 있어. 그래서 그게 쿠차가 나오기 전일 거예요. 쿠차 이런 서비스가. 아, 쿠차. 쿠차 같은 거 나오기 전에 형은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한국의 마사 스튜어트 같은 그렇지.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내 얘기를 흘려들었는데 아마 그때 그거 했으면 그 사람은 대박 났어. 아, 근데. 형님은 그 뉴스 스크래퍼 있잖아요. 네. 해외 뉴스 전문으로 하는 그런 우리 그런 걸 만들어야 돼. 해외 뉴스 전문에서 그러니까 항상 불만이 뭐였냐면 쓰레기 같은 뉴스들이 많이 양산되잖아요. 그 대한민국 대표적이죠. 정말 그 핵심적인 뉴스들을 갖고 뉴스도 어려운 게 많잖아. 그렇죠. 그 뉴스를 해설해주는 그런 방송.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정치 뉴스만 잔뜩 해설해주잖아요, 애들이요. 쓸데없이. 근데 경제 뉴스인데 경제 뉴스도 해외 거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주게 되면은 될 것 돈 같아. 벌어? 돈도 벌어? 될것 같아. 메이크머니 할 수 있어? 메이크머니는 메이크머니를 얘기해. 까지는 모르겠어. 큰 메이크머니까지를 얘기해, 내가. 메이크머니가 그러면, 하면 더벨 방식을 써야죠. 근데 그건 뭐 내가 지금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엄청 뉴스를 보잖아요. 보는데 저는 그리고 제가 출장 가더라도 사람한테 좀 놀러 다닌다 그러는데 저는 출장 가더라도 정말 돈이 보여요. 아니 어떤 게 이슈인 건지 보이는데요. 제가 딱 세 가지가 요새 가장 큰 뉴스입니다. 오늘이 5월 19일이니까 미국 기준으로 5월 18일 날 저녁 뉴스에 보면 계속 나오는 거가 CNN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브렉시트이죠. 브렉시트에 대한 거가 가능성이 많고 적건 간에 상당히 too close, too call.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 못한다는 그런 거가 한 명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요. 근데 이제 예. 그거 얘기하고 내가 또 얘기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거가 될지 안 될지는 관심이 없어. 내가 어떻게 알아? 영국사 끼고도 아니고 투표권 있어? 그게 투표 없잖아.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 드릴 텐데 걔네도 문제가 뭐냐면 이 전화 방식의 설문조사 있잖아요. 그게 문제더만.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 개가 있잖아.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도 있고 미국이나 우리나라 영국도 우리나라만큼 그게 많아요. 뭐야 스마트 파밍 먹는 거 있잖아요. 피싱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 그래갖고 아마 끊는 애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많은데 어찌되었건 간에 파이낸셜 타임즈도 있고 가디언도 있고 CNN도 있고 설문조사를 자주 하거든요. 근데 추이를 보면 아는데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글에서 지금 브렉시트 투 클로스 투 코리아 치면 오늘 CNN 뉴스뿐만 아니라 많이 나와 그게 최근에. 그래서 이제 나오는 분석이 뭐냐면 이 전화조사하고 이제 온라인 조사 두 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전화조사가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우리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전화조사가 안 맞잖아. 전혀 안 맞잖아요. 그게 젊은 애들은 집에 안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응답률이 그렇게 리브 떠나자라는 의견이 많은 이유가 그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맞아요. 브렉시트 하자라는 의견들이 강한 거고 세대 투표가 되어서 그것도 맞아요. 젊은 애들은 이민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거 하자는 얘기고. 그리고 나는 그거 보면은 이번에 런던 시장 누가 됐어요? 그 터키 이슬람 쪽 됐잖아. 예, 그 이슬람 출신 그게 됐잖아요. 그거 보면은 브렉시트는 없을 것 같아. 아니 그래서 나는 해외 외신에서 좀 오버하는 거. 아니 그래서 나는 그 자기는 뷰를 갖고 얘기한 거고 나는 계속 말해서 뷰가 없어. 다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 일방적으로 아니다 했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도 수많은 미국 기업의 대부분은 아시아보다는 유럽에 다국수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특히 영국에 베이스를 댄 놈, 아일랜드에 베이스를 한 놈, 유럽에서 왔다 갔다 하는 놈이 다 약간 주춤 걸릴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걱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그 걱정에 맞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리 얘기인데 금리 인상 여부의 여기인데 그것도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 들어서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없다 난 별로 관심도 없고 내가 어떻게 알아. 결국 제니 옐런 내가 들어가본 적도 만난 적 있냐? 없죠. 만난 적 없잖아. 만난 적 있어 장모님? 만난 적 없죠. 난 없어. 연예인이지. 사진으로만 봐지 TV로만. 그렇죠. 연예인이지. 그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다만 들었지. 근데 어쨌든 그 금리 얘기가 졸라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가 하나의 분명히 이슈거리가 되고 있어요. 분명하게 되고 있고요. 뭐 엄청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대한민국은 안 찾아보지 사람들이. 내부에 안 나면 없는 걸로 알잖아. 세 번째가 또 뭐냐면 중국 얘기가 많아요. 중국이 이번에 3월까지 존나게 실적이 좋게 나왔다가 4월달 경제지표 깎으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저게 일시적이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거 봐라 저 새끼들 신뢰할 수 없다 저 지표가. 그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오면 그래서 중국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된다 안 된다는 놈.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중국에서 몇 번 여행 가봤지만 살아본 적은 없잖아. 나 몰라. 다만 그런 얘기가 많은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보면 제가 예고가 아니라 저는 그런 걸 잘 느낌이 있으니까 트럼프도 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보면 제가 얘 좀 이상하다 하고 나서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지금 트럼프의 줄선 애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리퍼블리칸 회의들에 또 연합회 갔어. 그래서 사람들 도네이션 막 몰리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에 도네이션 놀리고 있고 그저께 팟캐스트 진행하시는 거 그 장우석과 오인희의 그 팟캐스트 있잖아요. 그것도 잠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권총 있잖아요 권총. 네, 그래서 권총을 얘네가 10년 전에 책을 하나 썼네 이 사람이 알고 보니. 근데 그때 보면 약간 부정적으로 썼어요. 총기 휴대에 대해서 보수당인데도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딱 어저께 그 모임에 갔어. 그게 와전됐습니다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스미스는 왓슨이 오를 거라고 난 보고 있고 웨스는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자기가 가짜 아이디 갖고 바로 사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트럼프가 그거 인정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인정했네. 그러니까 와전됐다. 나는 총을 왜 못 쐈냐 갖고 다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를 보면 가짜 아이디로 가고 그래서 일부 주는 이런 게 있어요.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며칠 심사를 줘. 바로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서 며칠 기다렸다가 이 신원 분석하고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가짜 아이디를 많이 하는데 그걸 좀 제대로 하자. 이런 정도 의미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무기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든. 근데 보면 요즘 보면 잘 찾아보세요. 그 사람의 정책에 대한 얘기가 졸라 나요. 내가 오늘 깜짝 놀란 게 CNN 뉴스인데 누가 나왔냐면 파이낸셜 타임즈의 엄청 유명한 기자야. 제 이름은 가끔 모르는데 걔가 거의 20분 동안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꿈도 못 꿨던 얘기예요. 그 뭐냐면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 하나 모르는데 그런 게 하나 있다고. 그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오늘 종목도 그 얘기를 사실 어저께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두남 아침에 머니투리 방송 아침에 동시효과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그냥 했는데 지금 보면 미국에서 또 하나의 관심이 우리 보면 G7 회담 관심 많잖아요. 그 보면 25일, 26일 다음 주에 도쿄에서 열리는데 그래갖고 우리는 통화 정책이 하고 와서 통화 전쟁, 환율 전쟁 어떻게 될지 막 궁금도 많이 하잖아. 네. 궁금하잖아요. 근데 보면 냉정히 봐서 미국에서는 별로 큰 관심이 없어. 지금 관심이 어디 있냐면 처음으로 베트남 가는 데 관심 있는 거예요. 베트남.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바마 베트남 포스트 비즈 이런 거 치면요 쫙 나옵니다. 쫙 나와. 쫙 나와요. 그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무기 수출을 금지돼 있어요 지금요. 베트남에. 그래서 무기 금지 수출을 해제하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에 대한 걱정들이 많거든요. 중국이랑 남중에 대한 긴장 관계인데 베트남이 중국이랑 워낙 국경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디스하는 게 있어 서로.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경제한다는 그래서 그래서 오바마가 이번에도 허용할 가능성이 큰데 보수적인 사람들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화당 쪽에서 반대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왜 우리한테 총결을 걷던 씨발놈 빨갱이들한테 무기를 팔면 어떡하냐고. 우리 형제 아버지가 졸라게 죽었는데 그래갖고 말들이 많은데 여태 그게 이슈거리예요.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 그냥 이번에 뭐 김정은이하고 대화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의외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남북 문제가. 트럼프가 되면 의외로 또라이들끼리 만나. 왜냐면 트럼프는 뭐 무기 대박 나오는 거냐? 무기 팔아먹고 이런 얘기를 안 한. 그러니까 그런 거 차라리 자기 주둔 비용에 대한 감소를 원하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은 한국 우리 따져봤더니 알고 봤더니 한국이 내는 돈이 많네. 이러면은 야, 차라리 한국에서 빼자.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야? 북한하고 한국하고 실하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아주 단순하게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의외로 대박 사건이 나올 수도 있지 않냐? 아니 그러니까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성훈 교수가 말이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하던 사람이 그런 생각까지 하는 게 지금 미국의 현상이에요. 현장. 그래서 미국에 관련된 정책,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무기 관련주를 얘기를 많이 하는 성격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가 우리가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서 지금부터 약간 오바 때리는 걸 수 분명히 있는데 미국의 무기가 베트남에 허용이 되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무기들 있죠. 원천 기술 중에서 허용받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베트남 무기 수출 제대로 됐을 것 같아요? 안 되죠. 제대로 못했을 거라고요. 무슨 얘기 있죠. 그래서 저는 무기 관련주가 하여튼 베트남에 관련된 거 그게 이슈예요. 미국은 졸라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뭐 얘기했잖아요. 우리 네이버 쳐보세요. 오바마가 베트남 가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어. 관심 없지. 네. 근데 알고 보면 주시장에도 연결이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 하나테이큰이 살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그런 얘기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 주식을 먼저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 어저께부터 얘기하려던 거는 어저께 그거보다도 더 궁금한 게 뭐? 그건 그 매크로한 이슈 말고 네. 그 뭐 이렇게 출장 갔다 오시면 네. 그 어떤 그 포인트들 있잖아. 출장 갔다 오면? 이번에 뭐 VR이 뭐 많이 나왔다더라. 출장 갔다 오면 쫙 느낀 거 딱 하나 말씀드릴까요? 느낀 거. 딱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일 중요한 건 전기차 졸라 팔린다. 전기차 졸라 팔린다. 테슬라가 졸라 많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 우리식으로 보면 저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차를 보면 아반떼, 미국에서는 엘란트라라고 그런 거 있고요. 혼다에선 시빅, 도요타에선 코롤라 라인이 있어요. 제일 낮은 라인. 토요타는 더 아래 것이 있는데 그 정도 라인. 그래서 2000cc, 1500cc, 2000cc 라인 있는데 그런 거가 슬로우 하죠. 왜냐면 그거 다 업으로 파는 거예요. 그보다 위에 걸 팔리는 거고요. BMW 예를 들면 BMW 3 시리즈 하던 애도 5 시리즈 사는 거죠. 그리고 상상외로 테슬라를 타는 애들이 많아요. 훨씬 많이 늘어났고요. 또 하나가 BMW i3를 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게 제 느낌이 보면 한참 인기 좋았을 때 프리우스가 엄청나게 팔렸거든요. 근데 프리우스 타던 애들이 제가 보기에는 i3를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에 첫 번째 느꼈고 두 번째는 제가 미국도 이번에도 가고 캐나다 갔었는데 부동산 시장이 엄청 화랑이라는 거. 근데 부동산 시장이 말하면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미국 여기서 저희 방송도 미국에서 듣는 분들 계실 텐데 이거는 우리나라 유학생이나 이런 분들은 잘 감이 없어요. 네, 그리고 주재원 했던 분들도 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집을 산 게 아니라 대부분 임대했거든요. 근데 임대는 그냥 웬만하면 그 임대는 부동산도 필요 없어요. 부동산 업체 끼지도 않아. 자기가 그냥 아파트 단지에 가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아파트 무슨 뭐 50가구 아파트 있잖아요. 네. 자체 아파트에서 뭐 어떤 5가구는 렌트를 줘요. 자기네 그걸 갖고 활용을 해요. 자기네 하고 그런 게 있고 빌라촌들 있죠. 그래도 뭐 100가구면 5가구는 임대를 줘요. 그래갖고 그걸 관리비를 세이브하는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쉽게 구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식으로 보면 부동산 그 사이트에 들어가고 제가 검색해서 들어가면 전화 걸어가고 렌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필요할 거 없는데 집을 사고 팔 때는 이게 복잡해요. 미국은요.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다 똑같은데 일단 무조건 리얼터가 일단 무조건 그 부동산 업자가 끼고 1대1로 끼고요. 개인적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게 많고요. 또 하나가 사고 팔 때마다 살 때 보면 우리나라 보면 집을 구경할 때 보면 그냥 애가 울고 있고 밥을 먹고 있고 실례합니다 그러고 들어가서 보잖아요. 미국이랑 그런 데는 없어요. 그런데 보면 완전히 쇼룸 같잖아요. 모델하우스. 거기에 더 돈 들죠. 집을 완벽하게 깍두기 수리를 해서 팔아야 돼요. 그 혼자서 안 하다가 그럼 보통 2,000~3,000불, 3,000, 5,000 확 들어요. 그렇게 해서 인테리어 업자 졸라 끼죠. 청소업자 끼죠. 왜냐면 웬만하면 청소하면 3,000불입니다. 웬만한 미국집 청소 한번 한다 그러면 우리도 보면 청소하면 한 30만 원 받을걸요? 그 큰 청소한다 그러면 근데 거기는 한 3,000불 들어요. 왜냐면 하다 보면 페인트 칠을 해야죠. 예를 들면 문짝구멍 왔다 갔다 애들 하면 손자국 나 있죠. 그거 다 칠해야 돼요. 손자국만 나 있으면. 그러니까 그걸 다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네, 깨끗하게 되고 변호사도 또 들어가고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비즈니스가 워낙 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경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홈디포가 잘 되지. 그러니까 말 안 쓰는 게 홈디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짝 새로 사는데도 어디 가서 홈디포가 잘 됐다는 게 부동산 경기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좋고 그래서 좀 부동산이 좋고 경기가 좋고 자동차에 이런 전기차라든가 비싼 차들. 그게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올만 하네. 전 한다고 보죠. 근데 저는 이게 전문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그 경기는 좋죠. 그리고 또 뭐 다른 거 뭐 생활 속에서 뭐 특이할 만한 그런 건 없었어요?
아니 됐고 이제 그 됐고 너무 풀면 안 되지. 아 왜냐면 그 궁금해서. 다 얘기해줬잖아. 또 질문이 뭐 있어? 뭐 프레시한 게 없었잖아. 지금 얘기했잖아. 전기차 많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갔다 오셨을 때도 했고. 뭐 더 이상 모르죠. 원하는 게 뭐냐 만들어줄게. 뭐 프레시한 거 좀 있나 했지. 뭐 새로운 거 뭐 안 들어봤던 얘기 이런 거. VR 우동 이런 거. VR은 내가 볼 필요가 없죠. 볼 일이 없어.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저는 그냥 주식까지 바로 얘기를 하면 그 미국에서는 워낙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딱 봐서는 전 한세 실업 있잖아요. 네. 한세 실업이 워낙 많이 빠졌는데 저게 실적이 졸라게 안 좋았어요. 그냥. 그래서 주가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주가가 40~50% 빠졌습니다. 저게. 네, 한세. 네, 졸라 빠졌어요. 실적도 빠졌는데 그래서 요번에 보면 목표 주가 다 주로 하향됐네. 근데 한 군데 증권사는 뭔 소리냐. 8만 원 이거 유지하는 놈이 있어요. 저게 하나가. 근데 보면 베트남 갔다 오면서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 베트남 관련 VN 편도 유지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제가 아는 한은 이번에 오바마 가면 그쪽 돈이 더 쏠릴 가능성이 있으면 그냥 밀려서라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한세실업을 다음 주에 지금 당장 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이었는데 이틀 동안 올랐거든요. 오늘요. 근데 저는 하여튼 그 베트남 관련된 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베트남 강에 3년 전인가 가셨는데요. 그때랑은 차원이 다르다. 왜냐하면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국교 21년 됐거든요. 네. 국회 정상화. 그다음에 2명이 가긴 갔는데 전직 대통령으로 갔어요. 2001년인가에 클린턴이 가고요. 2006년에 조지 부시가 갔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엔 처음 가는 거예요. 조지 부시. 처음 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베트남에 여전히 여러분들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특히 무기가 되냐 안 되냐가 핵심인데 무기 금지가 해제가 풀리면 미국에 지금도 살아있는 무기 관련이 더 올라올 거고요. 우리나라 무기 관련이 제가 뭔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도 아마 무기 수출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베트남에. 그래서 그런 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성훈 교수님. 뭘요? 시장 상황이라든가 뭐 관심 주가. 시장 상황에 대한 쪽은 지금 뭐 오늘 내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짜증나겠어. 금리를 인상을 하건 안 하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슈가 이제 지배하는 구간에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위로 쏘고 싶은 놈이 없다는 얘기지 이제. 위로 쏘고 싶은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도 좋고 그래 어떤 이슈를 들었을 때 내가 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쏘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는 얘기거든요. 시장 그럼 다들 뭐 하냐면 돈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면 사야지 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도도 없는데 시장이 줄줄줄줄줄줄줄줄 하고 질질질질질질 하고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금리에 대한 이슈에 대한 쪽이 벗어날 때까지는 시장에서 계속 이럴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반등 나오면 또 매도 나올 거고 반등 나오면 매도 나올 거고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6월 15일 날 일단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게 되면 뭐 하루 이틀은 빠질 수 있어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시장에 대한 쪽이 형성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이슈 클 거고 브렉시트는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에 대한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려울 거다. 그리고 런던 시장에서 이미 이민자 출신이 당선됐다는 것 자체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리고 브렉시트를 할 만한 그게 없어요. 왜냐면 브렉시트를 하려고 했던 이유 자체가 이민자에 대한 복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죠, 그런 거. 협의해 줬잖아. 이미 EU에서 만장일치로. 네. 그러니까 나가면 영국이 배신이지 배신자야 배신. 배신이지, 짜식아. 그러면 안 되지, 이것도.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거는 브렉시트나 그렉시트는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미국 금리 인상이 남은 이슈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중국 이슈. 중국 MSCI 선진지수 편입 6월 15일. 그것도 결정되면은 그게 또 이제 당분간 또 머리 아프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반기가 의외로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일단 대형주 섹터는 좀. 그럼 따고 장에다 이거 빨리.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대형주 섹터는 어렵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중소형주 섹터가 그때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대형주 외국인들 때릴 텐데 중소형주 섹터에 대한 쪽에 좀 더 국내 시장 계속 집중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주 이제부터 건들면 안 되는 상황 오히려 뭐 금리 인상하면 경기 민감주 좋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거 건들면 안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시장은 심플하게 본다라면 오늘 OLED가 꺾인 게 딱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인은 오일리를 꺾기를 기다렸던 거 아니야 혹시? 왜냐면은 정한수. 그렇지. 정한수 떠놓고. 그놈의 APC 때문에 하는 거야. 뒤져라. 왜냐면은 그거를 3달 동안 안 뒤졌네 제발. OLED가 작년 하반기부터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돈을 빨아들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죽어야지만 돈이 빠져나거든요. 요즘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빨아들이고 있잖아. 그래서 박기국 지금 해가지고. 지수가 저 후배예요. 저는 저 정치학 시장을 후배인데, 되게 씨발.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 그 이유가 지금 작년 코스닥 2월 10일 날 패닉셀링 나오고 나서부터 급반등했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지난주까지는 시장이 변한 게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기존 주도주들이 살아 있었고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소재 산업재가 먼저 밀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이제 OLED거든요. 얘네가 밀렸어요. 근데 얘네가 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지수가 같이 밀려 이제.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올라가다가 지수가 밀리고서 바닥 잡고 올라갈 때 OLED는 다시 못 갈 거예요 분명히. 다른 섹터 나오거든요 분명히. 저는 그때 어떤 섹터가 가는지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은 최근에 거의 한 달 동안 네. 분명히 지수는 나쁘지 않은데 왜 특징주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5%에서 올라간 종목들을 다 살펴보면은 네. 뭔가 다 잡주모 있고 네. 정치 탐화주만 있고 지수는 이렇게 소스하고 더 갈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종목들만 잡히지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니더라도 결국 밀리더라고 이제는. 네. 지수가 밀렸는데 이제는 이번에 뭐 어디까지 밀릴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저는 거의 다 뭐 그런 표현도 좀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의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서 네. 반등이 나올 때는 아마 새로운 주도 이제 여름 네. 2분기 3분기를 좀 먹여 살릴 만한 네. 그런 주도주 네. 혹은 주도 섹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제발 좀 제발 좀 반기문 테마주 이런 거 나가지 말고.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조금 이제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제 오늘 시장을 밀릴 때 잘 버티는 종목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종목들이 기존에 많이 올라가서 것도 아니야. 네. 예를 들어서 블루콤 같은 종목 있잖아요. 네. 블루콤 오늘도 플러스 2%도 끝났어요. 네. 위에서 올라가지고 그래서 잘 버티는 종목이 진짜 나는 그냥 마지막에 난 연말에 블루컴을 해. 나도 목걸이에 걸고 날 거라는 그 희망 하나로 살고 있어. 아니 진짜 주변에 보시면 사주는 거 맞지? 어? 네. 주변에 보면요. 삼성 안에만 들면 사주는 거냐? 아니 1등 해야죠. 아 진짜 기억하고 있네 저게. 아니 이래서 무상급 시면 반대한 거구나. 시황이 무상급 시기 왜 나와? 아 진짜. 아유 종북이네 저.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는 빠지면 빠질수록 아마 거기서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잖아요. 워렌 버핏이 얘기했잖아요. 그 바닷물이 빠져야지 누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지 벗고 있는지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 아저씨 그런 얘기가 있어. 핑크하면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 빠질 때 확인할 길이 없네 그런 말. 시장 같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네. 시장 빠지는데 남들보다 덜 빠지거나 그나마 차트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유심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쪼고 있는 주식은 뭐가 있어? 저는 뭐 대회 계좌에 들어있는 종목들 블루콤, 뭐 아프리카 TV, 경인양의 위양디엔유, 페네트 엔터테인먼트, 한울바이파마 이렇게 그렇게 6종목이나 갖고 있어? 예, 1억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골고루 가지고 있는데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회사는 이제 좀 다시 온 것 같아요. 볼 때가 네. 자주 말씀드렸죠. 펜 엔터테인먼트 네. 이거를 오늘 시장 밀리는데 네. 3.64% 올랐어요. 지금. 네. 기간 조정은 상당히 오래 했는데 그것도 무슨 드라마 만드나? 네. 사전 제작? 사전작 겨울연가 2. 근데 뭐 작년부터 일하던 거니까. 아 그 회사 뭐였지? 참? 그 드라마 YG에서 한다는 건 무슨 드라마야? 이중기라고. 네, 네. 그 제목이 뭐야? 그거가 이름 기억 안 나네. 갑자기 물어보니까. 무슨 련데? 아 보보경심려. 나 그거 기대되는데. 그거는 어쨌든 그 중국 히트 소설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나는 그게 하반기 최고의 액터주는 YG 같아. YG 이중기 효과. 이중기 효과.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그런 것 된다면은 컨텐츠가 진짜 주도 섹터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네. 네, 현실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페너테터만 들었다가 그러니까 그냥 계속 봤으니까 얘기했으니까 오늘 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그널이 오늘 나온 것 같아요. 시장 밀릴 때 안 빠지고 3.64% 올라갔다는 거는 네. 일단은 이제 좀 아직 갈 때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하고 뭐 내용이 다 뻔하죠. 다 아시는 내용인데 네. 그 올해 한 7개 정도 드라마 네.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야 한겨우 스타우지 하면 이렇게 사진도 찍고 뉴스 나간다. 야. 그래서 이제 네. 드라마 6개 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것만 가지고서도 사상 최고 시장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작년 전고점 12,000원인데 뭐 그거는 충분히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겨울연가 2가 작년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올해 좀 구체적으로 원래 물 들어올 때 노조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후회가 됐잖아요. 네. 안 하겠어요? 네. 해야지 빨리.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지고서 그리고 아예 뭐 사마 네트워크스, 십 엔터테인먼트 이름 바꿨지만은 네. 그런 종목도 이미 다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못 올라간 종목이 펜 엔터테인먼트거든요. 네. 이미 그거 관련된 보고서가
신영증권인가? 여기 나왔었고요. 그래서 네. 궁금하신 분은 최근에 나온 보고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도 상당히 좀 밸류메이트도 있고 충분히 뭐 이런 그러니까 저희들 들어갈 때는 보통 더블을 바라보는 종목 있고 한 20%만 먹어야 되는 종목 있고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테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원래 더블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교수는 종목은 뭐 있어요? 저요? 지금 종목 없어요. 종목 없어요? 네. 네. 지금 뭐 YG엔터 뭐좀 긍정적인데 네. 지금 시장에서 일단 종목이 보이질 않아갖고 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관망. 네. 네. 장 부장님요. 네. 미국 시장이랑 미국 주식 하나 찍어봐 주세요. 미국 시장 별로 안 좋죠 지금. 네. 뭐 어쨌거나 매수 기회고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저는 네. 디즈니를 좀 최근에 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디즈니가 실적이 별로 안 좋았죠. 근데 네. 이 디즈니에 대한 매출 구성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디즈니가 어쨌거나 케이블 TV 때문에 좀 고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 한 40% 정도가 40에서 45% 정도가 그 케이블 매출이거든요. 근데 그거가 요번에 살짝 안 좋은 정도에서 끝났고요. 실제 어떤 분들이 그러죠. 이제 주토피아도 잘 되고 정글북도 히트치고 스타워즈도 히트치고 또 캡틴 아메리카도 요번에 또 네. 잘 나왔는데 네. 왜 이렇게 안 되냐? 근데 영화 매출은 13%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화 매출에서 60% 정도 더 올라간다 그래도 네. 전체적인 거 다 끌어올리려면 좀 힘들죠. 네. 근데 특히 이제 약 한 30%가 놀이공원 매출인데요. 그렇죠. 지금 놀이공원 매출이 힘을 못 쓰죠. 아직까지는 상해가 열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딱 한 달 남았잖아요, 이제. 예, 그렇죠. 근데 이거 지금 방법은 뭐냐면 케이블 TV를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쪽 매출을 키우는 건데 그게 이제 30%의 큰 매출 갖고 있는 놀이공원이 그냥 한 달 뒤면 상해 디즈니랜드 열리니까 네, 네. 그 매출이 어쨌거나 지금 5군데 기존 매출보다 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 정도 수준에 나온다고 감안하면 30%나 60% 정도 된다고 더블로 보게 되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다. 근데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마지막 타이밍이 아닌가 디즈니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이 영화 매출이 무작정 좋으면 전체 아까 말씀드린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지 디즈니를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걸 말씀드리고 하면 이제 또 제2의 디즈니 말씀하시는데 그냥 디즈니 제 디즈니는 없어. 네, 제2의 디즈니는 K 없죠. 디즈니 있어 한국에. 뭐? 인천 송도에다 만든다고 막 깝치는 애들. 아, 뭐지? 자기 그 얘기를 해줘봐. 자기 그 뭐야? 뭐야? 자기 손오공. 솔고 뭐야? 그 얘기 좀 해줘. 터닝 메카드 W가 자기 인생을 피곤하게 한다는. 내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또 5월 19일 날 터닝 메카드 W가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네. 그래서 또 터닝 메카드 또 시리즈 또 나오면 또 사줘야 돼. 아우 머리 아파. 주가가 요새 올랐어? 주가가 요즘 올랐다가 5월 5일 이후로 빠졌거든요. 아니, 내가 보면 또 올라가. 또 올라갈 것 같아. 네. 아, 이건 많이 나오는데 나는 하나 더 해도 돼요? 네. 이거는 정말 오늘 기분이 좋아서. 기분 좋은 게, 난 기분 좋을 거 나쁠 거 없는데, 우리 장 부장님 본 기념으로. 내가 이 방송을 통해거나, 머니투의 방송이거나, 채널K나, 한 번도 말 안 했던 주식인데,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에이버리 데니슨이라는 회사 아세요? 에이버리 대머리. 에이버리 데니슨, 몰라요? AVY일 겁니다. 진짜 몰라요? AVY. AVY라고 있어요. 이게 보면, 사업하시는 분이 이걸 잘 알아. 네. 그 섬유하시는 분도 알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지금 보면 이런 거 있죠. 자연은 173, 우리 그 음료수 있죠. 음료수나 사탕이나 보면 이런 거는데 포장지 하나 있어요. 포장지인데 포장지를 그냥 이런 포장이 아니라 갖다 이거 붙이는 뭐 거. 붙여서 포장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세계 최고 회사예요. 이 회사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에이버리 보시면 제가 말하는 걸 잘 모르시면 네이버나 이런데 에이버리 데니스라는 우리나라도 있어요. 여기 보면 에이버리 데니슨 코리아도 있네.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맥주병 있죠. 맥주병에서 해갖고 프린트 해버린 맥주병 자체 거의 인쇄된 것 같이 나오죠. 끼어들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완전 붙어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포장지 있죠. 그 포장지 하는 회사고요. 요즘 보면 옷 같은 데 있죠. 옷 같은 데 단순한 라벨이 아니라 옷도 뭐냐 그냥 잘 예쁘게 들은 거 있어요. 이렇게 보면 찾아보면 나와. 이제 여기 나오는 점착 라벨. 제가 말하는 게 점착 라벨이에요. 에이블 데니슨인데 잘 모르세요, 진짜? 네. 근데 이거 가면 S&P 500 기업일 텐데 이게 매출이 작년에 60억 달러, 2014년 기준으로 이익이 2억 달러라고요. 이게 상당히 큰 회사예요. 마켓캡이 65억 달러.
엄청 6조 5천 원. 네, 6조 큰 회사고요. 야 프린팅해갖고 6조 5천 원이면 큰 거지. 네. 이름도 어리버리 테니스. 전 세계 마켓 시ェ어, 전 세계 마켓 시ェ어 1위에요, 이 회사가. 근데 잘 모르죠. 왜냐하면 소비자가 아닌데. 근데 이건 말씀드리는 이유가 얘네가 공장이 제일 많이 지금 어디에 쓰는 거냐? 베트남에 들어가고 있어요. 베트남에. 그래서 요번에도 작년에 TPP 하면서 제일 먼저 베트남에서 지금 라인 더 늘렸어요. 왜냐하면 거기 나이키 새로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나라 유니클로, 일본 유니클로도 들어가죠. 그리고 H&M도 막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가. 그러니까 그 고객들이 있는 데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버리 데니스는 갑자기 생각나서 그랬는데 이거 잘 모르시는, 왜냐면 소비 제품이 아니니까. 근데 AB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들었죠. 제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좀 관심 있게 보는 회사인데 ABY. 사실은 이거를 제가 책에 넣었을 거예요, 아마. 책에 넣었던 기억이 나고. 책은 안 넣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머니위크 한번 썼어요. ABI. 근데 사성책 거잖아요, 지금. 약간 꺾여 있는데 ABI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모처럼 방송 오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장부장님. 저요? 네. 장부장한테 물어보는데 나머지는 맨날 보는 얼굴이에요. 네. 그냥 뭐, 예, 뭐 재밌었습니다. 근데 네. 뭐 이렇게 모이면 어쨌거나 이제 한국 주식 잘 모르니까 예, 별로 얘기 못 하죠. 얘기 별로 안 하게 되고. 근데 오늘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입이 풀렸네. 네. 네. 요즘 방송 출연은 거 어때요? 모니터 나오는 거. 좀 몇 시에 나오죠? 2시 20분이요? 네. 오후 2시 20분 네. 많이 괜찮아졌어요. 안 잘릴 것 같아요? 그러게요. 방송은 툭하면 잘려. 얘기도 없이 잘려. 진짜요? 갑자기 PD가 잠깐 좀 보실까요? 그럼 잘리는 거다. 진짜로. 그렇지 않아? 네. 네. 그럼 세 명이 다 잘리나요? 나는 안 잘리죠. 저는 안 잘려. 저는 안 잘려. 저는 살아남고 또 또 모른 척하고 딴 사람 찾지. 근데 이게 나 이 아저씨가 못해서 그런 거야. 뭐가? 또 이 친구 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환경 때문에. 거기 안 되지. 그러니까. 거기서 처음에 얘기한 건데. 모니터 방송에서. 머니투데이에서 나랑 하지? 그래서 얘기했더니 자기가 안 된다 그랬잖아. 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머투에 환경에서 못 나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모르지. 많이 주면 나가겠지. 많이 안 주는 거 알면서 왜 그러니?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지. 많이 안 주는 거 알면서 왜 그러니 도대체?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래 그냥 수고하셨고요. 김성관님 어땠어요 오늘? 뭐 쉽지 않아요, 솔직히. 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남들보다 공부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증권사 직원들보다는.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은 저 지금 항상 너무 많이 해서 문제 아니야? 근데 그게 네. 저 그렇게 드립하거나 또 그런 활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종목에 너무 꽂혀가지고서 그러지 않고 웬만하면은 좀 객관적으로 보고 시장이 돈이 어디로 쏠렸는지를 보려고 노력하는데 최근에 올라온 종목들이나 거래 대금이 실리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다 이상한 것만 잡히고 이러니까 거기서 제가 좀 안 보였었어요. 네. 이게 뭐지? 지수는 저 위에서 분명히 위에서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네. 한마디 있잖아요. 네. 코스닥 지수는 고가놀이 하는데 왜 종목들이 이런 거만 돈이 쏠리지 했는데 결국은 이런 최근에 이번 주 같은 이런 사단을 내는 거지. 네. 뭐 근데 여튼 뭐 결국 나왔어야 되는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근데 사람들이 이제 못 버티는 거죠. 그렇죠. 못 버티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작년 8월에서 시장이 고점 찍고 작살하고 있다가 네. 그때 이후로 계좌들이 회복이 안 돼 지금 다. 네. 그때 이후로 한미약품을 한번 먹었던 계좌들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한 게 그나마 좀 있긴 하지만 한미약품 못 먹었던 계좌들은 지금 다 작살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그것도 고점에서 토해 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쨌든. 근데 2월 10일에 페닉스를 왔을 때 그때 아마 또 손절을 쳐서 작살한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고 그날 버텼던 사람도 지수 올라왔는데 코스닥 지수랑 코스닥이 올라왔는데 뭐지 이거는 계좌가 왜 안 올라오지? 네.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가겠지 했는데 또 이번 주에 딱 밀리니까 이제 거기 사람들 인내심이 이제는 한계가 되죠. 그런 거죠.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더 시장은 떨어지고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 종목들이 더 쉽게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조금만 더 뭐 방수 무방송 드시는 분들이 힘드시더라도 네. 조금만 더 참으셨으면 좀 더 꽃놀이패라고 부를 수 있는 네. 진짜 작년 상반기 같은 그런 장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발 좀. 네. 이거 마지막 한마디. 이수원. 네. 일단은 뭐 동투기 직전이 가장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죠. 어렵다고 하니까 네. 일단 금리 인상 이후에 네. 제발 MSCI만 네. 좀 네.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진짜 김성훈 과장이 얘기한 대로 네. 하반기까지 탄탄대로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꽃장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MSCI 지수 중국 시장 편입 결정되면 의외로 또 시장이 또 이렇게 되게 어려운 시장이 오래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뭐 주장창 빠지는 게 아니라 박스로 아주 사람 죽여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 유윈 지지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면 저는 그래요. 괜히 제가 죄송스러울 정도로 갖고 제가 2주 전에 제가 시장 어렵다 겁을 좀 들인 것 같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보면 좀 남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안 좋은 것들이 현실화되는 거랑 상관없이 그런 우려감이 있다. 우려감이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했는데 문제는 확률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10배짜리 넘쳐난다. 정말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그게 6월이 지나면 저도 그런 모든 재료가 끝나는 6월에 되면 그런 것들이 분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버티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